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제리아빠저 유윤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가 지니어스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하는 것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촬영하는 목적은 사실은 일반인들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거를 지니어스를 갖다가 항상 잊어먹게 돼요. 보통 중요한 순간에 잊어먹게 돼가지고 또 찾아보고 하는데, 이번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정보를 갖다가 취득하셔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유윤수입니다. 자,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27도, 28도 이렇게 되네요. 그러나 각자가 이번 여름을 갖다가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예를 들어보는 건데요. 이 차용증 문제입니다. 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돼서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디테일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차용증도 어떤 형식에 맞게끔 써야 되고요. 이 예외 조항도 많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 간의 증여로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판례는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만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한 걸 보면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국세청에서는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국세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의 어떤 그 차용증이라든지 거래 내역을 갖다 일일이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어떤 특정 거래가 이상시 발생할 경우에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만약 상환 기간 중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에 사실 잘못하면은 말이에요, 자녀는 여태까지 증여받은 어떤 차용증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도 상속세까지 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가 지금 사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지금 한 3년 전에, 2년 6개월 전에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가족 간의 거래입니다.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형식을 빌려, 통상적으로는 이런 거 잘 안 쓰죠, 차용증 같은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말이 어려워요. 이 법원에서 내는 판례 판결문을 보시면 너무 어려워요. 어떤 거는 막 2번, 3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좀 고쳐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이 납부되었다 하여도 금전 소비대차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암만 차용증을 써도 증여세를 갖다가 부과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번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대부분 자녀로 하지 않습니까?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가산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요. 아버님께서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납부자예요. 근데 보험 계약자, 보험 수령인은 자녀일 경우에 일치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상속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잘 받으신 분들은요.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해도요.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도 차후에 자녀가 될 경우에 같을 경우에는 차후에 20년 있다가 상속세를 안 냅니다. 이게 사실은요. 부부간에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 통장에서 예를 들어서 척께서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공통통장이 사실은 부군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면 같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차후에 20년 있다가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운이 좋은 경우인데요. 사실은 경황이 없을 때는요. 이런 것을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먼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한 번의 좋은 얘기 때문에 절세 효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세가 아닌 탈세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국세청 같은 경우는 계좌 조회권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1, 2년은 지속될 수 있지만 한 5년부터는 이런 게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후까지 아마 이 국세청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이 숙지하셔가지고 평상시에 이거를 경황이 없더라도 잘 활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차후에 상속세를 상당히 덜 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예는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채권자나 제3자의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를 받는 것으로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런 걸 갖다 이제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는 의무거든요. 이게 이제 연대 납수 의무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어머님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형식상의 거래 흐름은 이 자녀분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어머님께서 자녀를 대신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걸 갖다가 국세청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 흐름을 보냐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부모가 대출자다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어머님이 자녀를 위해서 현금을 증여하는 형식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증여세를 갖다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채무 면제에 따른 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된다. 증여세도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내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걸 갖다 상담하다 보면요. 이게 재능 기부를 이제 하다 보니면 결혼 축의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돈이나 뭐 병원비 이런 거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을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가 문제가 없다. 물론 예외 조항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신혼집이어야 되지 뭐 10억 이상이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한 6억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 국세청에서 볼 때는요. 한 2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잘 살라고 자산 형성하라고 돈을 줬을 경우에 그 법정 그 금리는 한 4.6%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면은 한 96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사실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분들이 한 1억 5천, 한 1억 정도 만약에 저축한 돈이 있다. 거기다가 2억 정도를 갖다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한 5억 5천 내지 6억 정도 작은 집 한 25평 신혼집을 갖다가 마련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합금에 대해서는 징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아들, 딸들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징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자꾸 까먹어요.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지금 언론기관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축의금을 갖다가 내라고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그 축의금, 상당한 금액, 그 사치용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수입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는 과세가 되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누구에게도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해서 징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혼주라는 것은 그 딸아들이 결혼할 때 그 부모님을 말합니다. 혼주라는 것이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징여세를 부과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애매하죠, 사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지혜롭게 그 세법을 잘 아시는 분이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으면서 하시면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징여세법 제53조가 있거든요. 이 직계 존속으로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5천만 원까지 징여세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다만 결혼 전에 징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 징여해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결혼 전에 만약에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에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지금 방명록에 돈 올라갔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서울고등법원의 그 판례를 보시면은요,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 중에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 신분 관계를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그 혼주의 부모에게 귀속되므로 징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건데,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예는 이런 겁니다. 지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징여가 있는지를 보는데요. 이 계좌이체 내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메모를 갖들 생활비나 용돈이나 또는 병원비나 또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써서 보내면 차후에 세월이 지났어도 이것이 그 자금 내역을 갖다가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생활비 목적이나 교육비를 줬을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징여세를 내야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징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는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또 예금이나 뭐 적금을 하거나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일단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재산 큰 돈이 드니까요. 그래서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는 과세할 수 있다. 여기 하이라이트 보시면 또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예를 들어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유학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이걸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걸 뛰어넘는 거죠. 이건 세대를 갖다가 소득이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자녀에게 소득이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게 과세가 제가 알기로 한 30% 정도 이게 그래서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미풍양속이 있는 상황에서 하시면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법령 및 그 해석 사례인데 여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6조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데 뭐냐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그 이재 구호금품이나 치료비, 병원비 같은 거,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체하실 때 항상 뭐 생활비다, 교육비다 또는 뭐 이런 걸 갖다 꼭 그저 치료비다 또는 예를 들어서 큰 비용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저 자녀분들을 사줬을 경우에 메모에다가 전세금 뭐 가계약금, 전세금 뭐 계약 잔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후에 세월이 지나면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자, 이거는요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증여세 공식은요 증여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나서 누진공제액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여세 과세 표준이 이것도 좀 사실 좀 앞으로 조금 더 좀 이게 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마이너스 증여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도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요. 과세 표준은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거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거래가가 10억인데 지금 그저 아들 딸들에게 7억 원에 예를 들어서 집을 갖다가 증여했을 경우에 7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5천만 원은 지금 여기 증여공제가 배우자가 제일 많습니다. 6억 원이요. 직계 존속이 5천만 원, 직계 비속이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이지만 직계 비속 성년일 경우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 10억 원 미만이니까 30%입니다. 30% 그저 과세 표준 그저 세율을 정하고 나서 공제 누진 공제 3천만 원 하면 1억 3,500입니다. 7억 원을 갖다가 딸에게 증여했을 경우에 1억 3,500만 원을 갖다가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하이라이트 하신 분만 보시면 됩니다. 가족 간의 부당 거래도 부동산 거래도 적정상 가격선에서 이루어져야 탈이 없다. 거래가가 시가 30% 이상이나 또는 3억 원 이상이 낮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거래가에 비해서 거래가가 시가보다 30% 이하거나 3억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시가 11억 원인 아파트가 9억 원에 거래됐다고 한다면 시가와 거래 차익은 2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30% 미만이 범위 안에 들고 3억 원이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 가액이 7억 원인데 시가가 4억 원에 하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증여세 시뮬레이션 두 번째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가 10억 원인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가 7억 원에 예를 증여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7억 백이 이제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공제가 성인인 경우에 30%입니다. 그럼 6천만 원 누진 공제하게 되면 1억 3,500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절세 효과인데
사실 어떻게 현명하게 이걸 갖다가 증여하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시가가 10억인데 만약에 딸에게나 아들에게 주는 걸 갖다 6억 원에 줬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그럼 차액이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30% 이하가 아니잖아요. 이상이잖아요. 또 3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억이기 때문에, 차액이 4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를 갖다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갖다가 만약 6억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빼고 5억 5천에서 30% 한 다음에 6천만 원을 만약에 제외하잖아요. 그러면은요 1억 5백만 원 나와요. 근데 1억 원에 대한 남는 차액에 대해서 만약에 10%거든요. 공제가. 그러면 10% 한다고 해도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 10억 원짜리를 갖다가 7억 원에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6억 원에 줄 경우에는 차액이 4억 원이라도 3억 원 넘는 것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훨씬 더 적습니다. 7억 원일 경우 1억 3,500인데 6억 원에 줬을 경우 1억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꼭 3억 30% 이하다, 3억 원 이하야만 된다. 이 조건에 만약에 플랫폼에 만약에 갇힌다면은 증여세를 내더라도 더 효과를 절세가 덜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시청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차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말이에요, 현장 분위기를 담은 단지 영상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고맙습니다.